관광통역 안내사를 4과목 다 2달 동안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입니다. 아, 빨리 진짜? 컨택해주세요. 제 소개부터 하는 거예요? 자, 자기소개 한번. 다시. 자기소개 한번 다시. 아, 꼭 해줘야 돼? 네. 아, 그러면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라라고 하고요. 2018년에 관광통역 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또 합격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네. 이번에 이렇게 영상에 출연하게 된 이유가 필기시험에 관한 팁을 남기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이 필기시험을 60일 안팎으로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저를 딱 추천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6월달까지 토익 공부를 계속했어요. 토익 점수를 먼저 만들고 시대고시 4권짜리로 이루어져 있는 큰 책이 있는데 그거를 샀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가볍게 읽어본다는 식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7월달에는. 그때는 그렇게 깊게 하지 않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고 암기하기 시작한 건 이제 8월달부터. 토익도 완전 막바지에 네. 따고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도 8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저는 직업이 없었어요. 백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8월 달부터는 공부할 시간이 엄청 많았어요. 항상 스톱워치 재면서 공부를 했는데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가 한 10시간? 네, 초집중? 네, 초집중하면서 그때가 그러게 좀 공부에 미리 좀 공부하지. 네, 열심히 미리 공부했으면. 거기에 있는 본문을 처음에 밑줄 치면서 읽고 그리고 또 읽고 이 공부 방법을 한 1, 2주? 사실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 전에 약간 워밍업 한다는 개념으로 전 개념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할 때 문제를 풀었죠. 그리고 그 문제를 통째로 외우려고 했어요. 특히 관광자원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그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통째로 외우려고 했어요. 개념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거꾸로 공부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개념서의 내용을 전부 다 노트로 수기로 직접 저만의 노트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문제 풀기 전에 달달달달 외웠는데 이게 문제 풀 때 하나도 도움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를 풀면서 얻어지는 내용이 훨씬 많았지 이 개념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알짜배기 내용은 많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경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어떨까? 이건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개념서 읽기 전에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라. 몰라도. 네, 몰라도. 그런데 혹시나 정말로 가이드를 하고 싶으셔서 자격증을 따시는 분이라면 네, 준비 기간을 오래 잡으시고 하나하나 꼼꼼히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려요. 나중에 정말 고생해요. 아. 네, 나중에 정말 고생합니다. 자격증을 딸 때부터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이제 취업처에 들어가면은 확실히 그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보통은 이제 단기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내용을 읽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좀 많이 고생을 한 케이스인데 이제 정말로 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처음부터 준비하셔가지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인강. 그 당시에는 직업이 없었으니까 사실 인강 비용이 다른 강의에 비하면은 약간 비싼 편 아닌가요? 저한테는 사실 그게 과해가지고. 그렇지, 비싸지. 네, 저는 그때 당시에 백수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혼자 독학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만약 그때 시절로 돌아가서 돈이 있다면 저는 인강을 정말 듣고 싶어요. 아, 진짜로? 네, 진짜 인강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힘들었구나. 네, 많이 힘들었죠. 아, 그래? 네. 특히나 이게 혼자 공부할 때 개념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고 누가 알려주는 거랑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거랑 사실 속도에서 차이도 나고 이해가 더딘 부분도 많잖아요. 혼자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해소가 안 돼서 좀 많이 힘들었고 저 국사도 인강 안 들었어요. 3년 전에 한국검정능력시험 1급에 합격을 했었는데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보잖아요. 그때 국사를 채점해보면 항상 국사가 마이너스 3, 4 이렇게 나왔어요. 기출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와서 그래도 시험 보기 전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상태에서 갔는데 근데
시험 당일날 그 문제에서 국사 완전 망했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한능검에서 추구하는 그 국사 시험의 방향이랑 여기 관광에서 추구하는 그 국사 방향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포인트가. 이제 한능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히 1급, 2급 같은 경우에는 고급 시험 구체적이고 사건을 되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다루잖아요. 근데 관광 국사 같은 경우는 좀 더 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개념 같아요. 관광국사는 한능검으로 공부하셔도 되는데 관광국사로 하는 걸 더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관광 국사로 하는 거를 좀 더 나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능검 1급으로 공부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깊어요. 너무 깊고 또 오지선이잖아. 네. 시간도 오래 걸려. 네. 그래서 시간 절약을 해야 되니까 관광국사로 하는 게 더 시간 절약적인 면에서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나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최근에 든 생각인데 이제 시중에 보면은 뭐 이야기 한국사 뭐 이런 책 많잖아요. 그런 거를 시간 나실 때 조금씩 짬짬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시험에도 도움이 되고 나중에 가이드가 된 이후에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데서 배경 지식을 넓히면은 시험에서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 교육을 좀 알아봤었어요. 실무 교육을 하면은 두 과목이 면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학 개론이랑 관광법도 면제가 된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좀 많이 알아봤는데, 근데 제가 신청을 할 때 이미 기간이 끝나가지고 저는 결국 못했어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도 네. 아마도 그거 끝났을 거야. 네 과목을 치는 게 오히려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전략이 될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관광국사를 그렇게 믿었는데 실제로 좀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네, 있구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갑자기 많이 문화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차마 그 부분을 준비하지 못해서 국사에서 사실 배점이 많이 까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행히 법규랑 개론에서 다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네 과목 본다고 너무 실망하시기보다는 이거를 또 기회 삼아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또 커버가 가능하니까. 특히 자원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정해진 게 없어서 진짜 봐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다른 부분 개론이나 법규로 좀 커버가 가능하니까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공부해 주시면은 또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관광법규. 오! 이렇게 하면은 관광 자원 많이 나오는데. 진짜 신기하다. 너 관광법규 얘기할 줄 몰랐어. 네네. 저는 뭐 이미 말한 게 있으니까. 왜 어렸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관광 법규 같은 경우가 사실 법이 좀 그냥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이용해서 시험 문제를 할 때 숫자를 꼬거나 말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6천만 원짜리 벌금이 있다 이러면 살짝 바꿔가지고 다른 법인데 3천만 원짜리 벌금이다 이런 식으로. 맞아. 네, 말장난을 치는데 그게 저는 제일 힘들었어요. 관광 법규 때문에 이 시험에서 좀 어떻게 잘 못 되지 않을까, 네. 근데 다행히 근데 점수가 근데 관광법규가 되게 신기한 과목이다. 관광법규에서 이 준비생들이 점수를 많이 따. 네, 생각보다. 근데 나도 그렇더라고요. 공부하면서 난 진짜 이해도 못하겠고 하는데 문제 풀 때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진짜 난 시험장에서도 네. 문제 푸는데 이해가 안 갔는데 네. 2개밖에 안 틀렸어. 엄청 잘하셨네요. 신기해. 많은 분들이 관광 자원이 제일 어렵다고 꼽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 자원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친숙한 일종의 문화잖아요. 뭐 어디 지역의 특산물은 어디다 이런 거 사실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재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법규는 그런 게 없고 딱딱하고 모든 게 다 말장난 살짝 맞아. 바꿔가지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 난 똑같이 얘기할 것 같아. 네. 이건 당연하죠. 이건 하나, 둘, 셋. 관광국사. 이유는 배점이 2배입니다. 그렇죠. 예. 난 딱 이것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 네. 배점이 2배니까 어떻게 해서든 국사에서 점수를 높게 받으면은 다른 데서 점수가 낮아도 전부 다 커버가 가능해요. 2배니까. 그런데 반대로 국사에서 점수를 좀 낮게 받으면은 상대적으로 배점이 낮은 다른 과목에서 채우기가 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국사의 비중을 좀 높게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관광학개론. 없어? 네, 저는 없었어요. 근데 이제 관광학개론이 말 그대로 이 관광학의 기본과 개념을 다루는 그런 학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전반적으로 좀 메이저한 내용이 나온다고 해야 되나?
근데 오히려 이런 정석적인 내용이 나오니까 정석적인. 네, 공부하기는 오히려 편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되게 마음 불안하시고 하실 텐데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 뭐 저는 사실 필기 공부를 할 때 제일 아쉬웠던 게 사실 면접 영상을 치면은 굉장히 많은 팁이 나와요.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근데 반대로 필기 팁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필기 팁이 있다는 게 저는 반갑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나와서 아니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공부를 많이 하고 암기 위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반복이 또 정답이더라고요. 결국에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문제를 정말 많이 풀어보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어요. 진짜 중요해요. 네, 정말. 이제 시험 별로 안 남았는데 이제 시험 보시는 분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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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힘내세요. 해주세요. 화이팅!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네. 안녕. 안녕.